구름이 가까워서 옷이 젖을 만큼 산이 높고 골이 깊다는 강원도의 화천과 양구. 이 지역은 북한강의 최상류다. 금강산에서부터 시작된 북한강은 이곳에 이르러 평화의 댐과 만난다. 북한의 임남댐 건설 계획에 따라 1987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해 지난 2005년에야 비로소 완공된 평화의 댐. 댐을 기점으로 북쪽은 민통선과 비무장지대, 아래론 8호호와 화천댐으로 이어진다. 남과 북이 강으로 만나는 그곳에 평화의 댐이 있다. (4월) 말, 깊은 산 중의 봄은 그제야 기지개를 켠다. 평화의 댐 주변 지역엔 계곡을 따라 봄이 찾아왔다. 노란 꽃들을 탐스럽게 피워낸 피나물. 줄기를 자르면 피를 연상하게 하는 붉은 유액이 나와 피나물이라 부른다. 숲의 봄을 열어가는 또 다른 주인공. 산 사면의 양지 바른 곳에 보랏빛 각시붓꽃이 조용히 피어났다. 꽃이나 잎의 크기가 작다 하여 이름 붙여진 각시붓꽃. 고운 빛깔로 봄을 유혹한다. 계곡을 따라 들어가다 소복이 자라난 식물 군락을 만났다. 산림청이 희귀식물로 지정한 미치광이 풀이다. 소가 먹으면 미친 듯이 날뛴다 할 만큼 독성이 강해서 이름도 미치광이 풀. 잎 사이마다 고개를 떨군 꽃들은 수줍은 듯 봄을 맞는다. 꽃은 많은 생명을 불러 모은다. 강한 독성을 가진 곤충 남가뢰. 이미 짝짓기를 마친 암컷은 알 낳을 장소를 찾고 있다. 꽃이 많은 곳 주변의 흙속이 녀석들이 좋아하는 산란터다. 번식기가 가까워지는지 큰 울음소리로 영역을 과시하는 숙광. 녀석은 제 영역 안에서 여러 마리의 암컷을 거느리며 산다. 물과 숲을 오가며 살아가는 원앙은 고목의 구멍에서 번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텃새다. 이미 짝을 만나 여유로운 원앙. 맑은 강과 우거진 숲이 한데 어우러진 북한강 상류는 원앙이 특히나 좋아하는 서식처다. 작은 물웅덩이에선 힘겨운 사랑이 무르익는다. 짝짓기가 한창인 무당 개구리들이다. 그러나
이내 사랑을 질투하는 회방꾼이 나타났다. 암컷을 차지하지 못한 다른 수컷이다. 수컷에 비해 늘 암컷이 적은 무당개구리 사회. 또 다른 수컷까지 가세해 암컷을 노려보지만 자연의 사랑은 힘 있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기회다. (5월도) 중순을 지나서야 완연해진 봄빛. 북한강 상류 지역의 봄은 다른 곳들보다 한 달 이상 늦게 찾아온다. 새로운 생명으로 활기로운 계절. 봄이 깊어갈수록 사랑의 결실을 맺는 녀석들이 많아진다. 하늘색 날개까칠한 영어 이름처럼 은은한 채색이 고운 물가치에게도 여러 마리의 새끼가 태어났다. 보름 넘게 품었던 알에서 막 태어난 새끼들. 물가치 부부는 부드럽게 소화시킨 먹이를 새끼들의 입마다 조금씩 넣어준다. 새끼들의 배설을 기다려 먹어버리는 어미. 천적이 냄새를 맡고 둥지를 습격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잠든 새끼들을 바라보는 어미의 눈빛은 사랑으로 충만하다. 저들끼리 남겨진 새끼들. 아직 눈도 뜨지 못한 녀석들에게 어미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도 없다. 강가 주변 습지대. 용감히 물을 가로지르는 이 녀석은 쇠뜸부기 사촌의 새끼다. 알에서 깬 새끼는 털이 마르는 즉시 돌아다닐 수 있게 된다. 쇠뜸부기 사촌은 환경부가 특정종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는 흔하지 않은 새다. 어린 새끼들은 조용히 몸을 숨기고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게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다. 어린 새끼를 돌보느라 한시도 긴장을 놓지 못했던 어미. 한참을 경계하고 둘러보던 어미는 오랜만에 미역을 감으며 깃털을 손질한다. 물가에서 먹이를 찾던 어미는 작은 물벌레 하나를 낚아챘다. 지체 없이 새끼에게로 향하는 어미. 어미의 지극한 사랑 속에 새끼는 하루가 다르게 커갈 것이다. 새 생명을 보듬고 키워내기에 북한강 상류 지역의 봄은 짧기만 하다. 평화의 댐을 기점으로 북쪽은 군사상 민간인이 출입할 수 없는 민통선 지역과 비무장지대로 이어진다. 민통선에서도 나아가 남북으로 2km씩 4km 구간은 그 누구도 발들여 놓을 수 없는 비무장지대다. 1953년 휴전협정 이후
사람의 간섭을 거의 받지 않은 곳. 평화의 댐으로 흘러드는 북쪽의 물길은 자연 하천의 원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과연 그 모습은 어떤 것일까? 민통선 지역 안으로 들어가 보았다. 한눈에도 구불구불 흐르는 너른 강. 군데군데 넓게 펼쳐진 모래톱. 이어져 있는 습지와 초지들은 콘크리트로 반듯해진 하천들에선 볼 수 없는 풍경이다. 유속이 느린 곳에 생겨난 모래톱은 유기물들이 쌓이는 곳으로 긴 세월을 거쳐 초지대로 바뀔 것이다. 무성한 초지대와 버드나무 군락 역시 오랜 세월 자연이 일궈낸 공간. 야생동물들이 먹이를 취하거나 편히 쉬어갈 수 있는 은신의 공간인 동시에 많은 새가 날아들어 둥지를 틀고 사랑을 나누기도 한다. 강가의 풀숲에서 고개를 내민 녀석은 풀을 뜯어먹느라 바쁜 고라니. 고라니는 야행성 동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먹을거리가 풍부하고 인적이 드문 북한강 상류 지역에선 한낮에도 자주 녀석을 만날 수 있다. 풀숲이나 작은 나무 아래 둥지를 트는 꿩. 이제 막 짝을 맺은 듯 암수 다정히 먹이를 찾는다. 물이 돌아나가는 곳에 생긴 습지대는 많은 물새의 안식처. 풍부한 먹이를 취하고 쉬어가는 공간이다. 물풀을 뜯어먹으며 목을 축이는 고라니들. 물사슴이라 불릴 만큼 물을 좋아하는 녀석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물가를 찾는다. 털갈이 중인 고라니들의 행색이 영 볼품없어 보인다. 털갈이는 1년에 2번 하는데 보통 3월 말부터 6월 사이 여름털로 바뀌고 8월부터 10월 사이 겨울털로 바뀐다. 물가에 나타난 또 다른 고라니들. 이 중 한 녀석은 임신한 듯 배가 불룩하다. 겨울에 이미 짝짓기를 마친 고라니 암컷은 5월 말에서 6월 중순 사이 보통 3마리 정도의 새끼를 낳는다. 새끼들을 이끌고 먹이를 찾아 나섰을 멧돼지 가족. 강 너머 제작팀의 기척을 느낀 것일까? 서둘러 숲속으로 몸을 피한다. 발달한 청각과 후각 덕에 적이 접근하기 전에 자리를 피하는 멧돼지. 새끼를 키울 땐 더욱 예민할 수밖에 없다. 멧돼지 사회는 목의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새끼를 데리고 살아가는 것은 암컷. 때론 2마리 이상의 암컷이 무리를 이루고 새끼들을 함께 키우기도 한다. 나른한 한낮의 강가. 강가에 나온 멧돼지도 물 위의 원앙도 서로에게 별 관심이 없다.
혼자 다니는 이 녀석은 수컷. 새끼를 키우며 무리를 이루는 암컷과 달리 수컷은 짝을 찾을 때를 제외하곤 거의 혼자 지낸다. 일단 멧돼지 사회 구조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다 자란 어른 수컷으로서 대개 단독으로 행동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번식의 핵이 되는 이제 모계 사회죠. 그러니까 어미와 새끼 또는 자매, 어미와 어미로 이루어진 암컷들의 집단입니다. 암컷들과 새끼들의 집단.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첫 번째 겨울을 나고 다음에 봄에 추방된 수컷들의 무리죠. 그러니까 멧돼지 사회에서는 암컷은 남겨두고 수컷만 방출시키는 거죠. 그리고 근친 번식을 막기 위함입니다. 멧돼지는 한눈 한번 팔지 않고 먹이 찾기에만 열중이다. 녀석이 좋아하는 먹잇감은 땅속의 지렁이나 곤충의 애벌레, 그리고 풀뿌리. 긴 주둥이와 날카로운 송곳니는 부드러운 강가의 땅을 파헤치기에 제격이다. 강은 상류로 올라갈수록 수심이 얕아져 그 속내를 훤히 드러낸다. 북한강 최상류 오작교 부근. 먼저 눈에 띈 것은 산란을 위해 얕은 물로 올라왔을 무치다. 어른거리는 물속의 금빛은 황쏘가리. 녀석은 물이 맑고 물살이 센 곳, 자갈이나 돌이 많은 곳에 서식한다. 그렇다면 물속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크고 작은 돌들로 이루어진 바닥 근처에는 다양한 물고기들의 모습이 눈에 띈다. 표범 같은 얼룩무늬가 인상적인 쏘가리도 볼 수 있다. 서식지 파괴와 남획이란 인간의 간섭에 의해 이미 많은 하천에서 사라졌거나 급격히 줄고 있는 쏘가리. 북한강 상류, 무리를 이룬 쏘가리들은 곧 자연 하천의 증거다. 황금빛이 고운 황쏘가리는 쏘가리의 색소 결핍증으로 생긴 돌연변이. 임진강과 한강 일대에 주로 서식하며 한강의 황쏘가리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기도 하다.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된 황쏘가리가 있고 그다음에 또 얼음치가 서식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쪽 북한강 상류 쪽에 약 30여 종이 알려져 있는데 그중에서 한 15종 정도가 우리나라 고유 어종,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만 살고 있는 특산 어류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고유종 비율이 높은 편이고 또 종 어류 다양성이 아주 뛰어난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높이 125m,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댐이 된 평화의 댐. 발전이나 홍수 조절보다는 물막이 댐으로 세워졌으며 4개의 거대한 배수 터널을 통해 아래쪽의 8호호와 연결돼 있다. 강원도 화천과 양구에 걸쳐 있는 8호호. 1944년 화천댐이 완공되면서 만들어진 거대한 인공호수다. 해산, 월명산, 병풍산 등의 높은 산들에 둘러싸인 8호호. 첩첩산중을 굽이쳐 흘러온 북한강이 처음 호수로 머무는 곳이다. 붕어와 잉어 등 담수어가 풍부해 전국에서 많은 강태공이 모여드는 명소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곳 8호호에도 베스와의 전쟁이 시작됐다. 고유 하천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유해 외래종 베스가 댐 너머의 최상류까지 위협하고 있다. 파로호로 흘러드는 지류인 천미천. 파로호는 북한강 최상류를 본류로 하면서 주변을 에워싼 산들의 많은 계곡과도 이어져 있다. 쉼없이 맑은 물을 흘려보내는 계곡. 전문가와 함께 천미천의 중하류에는 어떤 물고기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이런 천미천은 이제 호수에 연결되는 지류 하천인데 계류성 물고기들이 살 수 있는 장소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호수에서는 호수성 어류들이 살고, 그다음에 계류에 사는 종들은 이제 이런 계류 쪽으로 피난을 오는 것이죠. 계류성, 이렇게 흐르는 물에서 살고 있는. 그래서 색깔도 굉장히 화려하고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민물고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이 예. 계류성 어종이고요. 예. 우리나라 전역에 살고 있나요, 얘 같은 경우는? 그 전역은 아니고요. 그쪽 한강하고 낙동강, 섬진강 그런 주요 하천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다음에 이 종은 지금 백아사리라고 하는 종입니다. 이것도 역시 한반도 고유 어종이죠. 우리나라에만 살고 있는 물고기입니다. 이것도 계류성 어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흐르는 물에서 주로 서식하는 그런 물고기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갈견입니다. 갈견이. 갈견인데 이거는 이제 그 강의 최상류에서 비교적 맑은 물에서 그다음에 계류에서 서식하는 그런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맑은 물을 지표종으로 삼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종은 피라미죠. 피라미인데 피라미가 우점종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전에는 여기도 갈견이가 우점이었거든요. 갈견이가 우점이었는데 피라미가 우점종으로 됐다는 얘기는 좀 환경이 질적으로 약간 변화가 있다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변화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갈견이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맑은 물에서 살고 또 냉수성 어종입니다. 근데 갈견이가 없어지고 피라미가 우세하다는 것은 그런 이제 수온이나 어떤 수질, 환경 변화가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천미천이 시작되는 최상류. 숲이 깊은 만큼 계곡물은 맑고 차다. 최상류의 물속에는 어떤 물고기들이 살아가고 있을까? 물이 거품을 일으키며 떨어지는 여울 주변. 먼저 눈에 띈 것은 맑은 물에서만 볼 수 있는 열목어. 이곳은 인접한 두타연 계곡과 함께 녀석들의 최대 서식지다. 수온이 낮은 곳에서만 살아가는 대표적인 냉수성 어종 열목어. 우거진 숲속의 맑고 찬 계곡은 열목어에게 가장 좋은 서식 조건이다. 아가미 부분에 푸른 무늬가 선명한 이 녀석은 꺽지. 갑각류를 비롯한 수서곤충과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육식성 물고기다. 한반도 고유 어종인 꺽지는 1급수 맑은 계곡의 빠른 물살 속에서 만날 수 있다. 작지만 균형 잡힌 몸, 젓갈색 줄무늬를 가진 이 녀석들은 금강모치다.
금강산 계곡에서 처음 발견됐다고 해서 이름도 금강모치. 강과 호수, 계곡의 최상류까지 북한강 상류 지역의 다양한 물속 세상은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비춰진다. 따가워지는 햇살에 다가오는 여름. 북한강 상류 지역에는 여름 철새도 봄만큼이나 늦게 찾아온다. 길가에 절개지, 의외의 구멍들이 발견됐다. 구멍 주위로는 누군가 드나든 듯한 흔적도 볼 수 있다. 구멍의 주위는 두툼하고 긴 부리가 인상적인 청호반새. 주홍빛으로 물든 가슴, 빨간 부리와 파란 날개는 여름의 빛깔처럼 선명하다. 먹이를 물고 주변을 경계하던 녀석은 재빠르게 구멍 안으로 들어갔다 나온다. (1m) 이상 깊이 들어가는 구멍은 청호반새의 둥지. 꺾어진 형태로 파놓은 그 끝에서 3마리의 새끼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청호반새는 흙속 깊숙이 아늑한 둥지를 만들고 그 안에서 새끼를 키운다. 아직 깃털이 나지 않은 새끼들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서로 몸을 비빈다. 먹이를 먹거나 잠을 자거나 배설하는 것이 새끼들이 할 수 있는 전부다. 어미의 기척을 느낀 것일까? 목청껏 어미를 부르는 녀석들. 둥지 밖, 먹이를 물고 나타난 어미는 일단 주변을 경계한 다음에야 새끼들에게로 날아든다. 둥지 안이 안전한지 살펴보고 새끼들을 품어보기도 하는 청호반새. 갓 태어난 어린 새끼들을 키울 무렵 어미의 불안과 걱정은 최고조다. 어미가 둥지를 떠난 다음 둥지 근처에서 다람쥐 한 녀석이 발견됐다. 재빠른 동작으로 흙벽을 타는 다람쥐. 어느새 청호반새의 둥지 안으로 사라졌다. 잠시 뒤 다람쥐가 먹고 있는 것은 놀랍게도 청호반새의 새끼다. 먹고 먹히는 것은 엄연한 자연의 질서다. 날개를 쫙 펴고 하늘을 가르는 녀석은 하늘의 사냥꾼 파랑새. 이 무렵 파랑새는 새끼를 키우기 위해 먹이 사냥으로 하루를 보낸다. 잠자리나 매미, 나비 등의 곤충류가 녀석들이 좋아하는 먹잇감이다. 큰 나무들이 많은 숲에서 살아가는 파랑새. 고목의 구멍이나 다른 새들의 옛 둥지를 이용해 번식하는데 녀석이 자리 잡은 곳은 밤나무의 구멍. 먹이가 아쉬운 어린 새끼는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어미를 재촉한다.
재빨리 날아와 먹이를 물리고 가는 어미. 빠르게 자라나는 새끼를 위해 어미는 한시도 쉬지 않고 부지런히 먹이를 물어 나른다. 청록의 빛깔이 신비로운 파랑새는 쉽게 만나기 힘든 귀한 여름 철새다. 잘려나간 나무 구멍 속에서 고개를 내민 녀석은 찌르레기의 새끼. 찌르레기 역시 나무 구멍이나 다른 새들의 둥지를 이용해 번식한다. 둥지가 노출되기라도 할까. 사냥에서 돌아온 어미는 한참을 돌아본 뒤에야 새끼에게 먹이를 전한다. 날카로운 울음소리로 주변을 경계하며 어미는 다시 먹이 사냥에 나선다. 한두 방울 떨어지던 빗방울은 이내 폭우로 변한다. 유난히 장마가 길었던 올여름, 오랜 비는 숲의 생명들을 위협한다. 세찬 비 속에서도 꼼짝 않고 둥지를 지키는 물가치. 새끼들의 체온이 떨어지진 않을까 어미의 눈빛이 비와 함께 젖는다. 연일 쏟아지는 비에 계곡의 물이 많아졌다.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릴 듯 불어나는 물은 산 아래로 가면서 더욱 거세게 흘러간다. 길가의 배수로에서 의외의 녀석을 만났다. 풀숲에 가만히 숨죽이고 있는 고라니. 짙은 몸 색깔의 작은 몸집으로 보아 아직은 어린 녀석이다. 큰 비에 어미를 잃은 것일까? 몸을 웅크린 채 꼼짝도 않는 것은 어미와 떨어졌을 때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몸은 그대로 웅크린 채 고개만 들어 풀잎을 뜯어먹는 새끼 고라니. 줄인 배를 채우고 여유를 찾았는지 그대로 단잠에 빠져들었다. 여느 초식 동물들이 그러하듯 녀석은 자면서도 되새김질을 잊지 않는다. 새끼들이 자라면서 청호반새가 사냥하는 먹이도 달라졌다. 훌쩍훌쩍 커가는 새끼들을 위해 쉴 새 없이 먹이를 물어 나르는 어미.
이번엔 개구리다. 덥석 개구리를 받아먹는 새끼들은 제법 어미만큼 몸집이 커졌다. 많이 먹고 빠르게 소화시키는 만큼 자라는 속도도 빠른 새끼들. 이제 흙 속의 둥지를 떠날 날도 머지않다. 물가치 둥지의 새끼들은 모두 떠나고 한 마리만이 어미 곁에 남았다. 날개를 쭉 펴고 일어서 보는 녀석. 둥지를 답답해할 법도 하다. 내친 김에 둥지를 벗어나고 마는 물가치 새끼. 하지만 이내 위태로운 상황이다. 모든 것엔 때가 있는 법. 열심히 퍼덕여 봐도 날기엔 아직 무리다. 북한강 상류 지역의 숲은 의외로 빈약하다. 과거 화전이 성행했고 군사적인 목적으로 계속해서 불을 놓고 벌목을 하면서 숲은 끊임없이 파괴돼 왔다. 그러나 사람의 간섭이 적은 만큼 자연 스스로의 복원도 빠르다. 식생천이 과정의 초기에 나타나는 소나무와 그 아래 화렵수들이 더불어 자라면서 숲은 안정을 찾아간다. 이 지역에 어느 곳보다도 많은 야생동물이 털을 잡고 살아가는 것도 그 때문이다. 야생동물들이 많다 보니 종종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도 한다. 무언가 여물어가는 옥수수를 한 폭이 남김없이 해치워버렸다. 범인은 힘 좋고 먹성 좋은 멧돼지. 워낙 많은 수가 몰려다니기 때문에 겁먹은 쪽은 오히려 사람이다. 돼지가 많이 늘어났나 보죠, 전에보다요? 작년에도 보니까요, 막 그러니까는 산돼지로는 큰 돼지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집돼지로는 한 중돼지도 넘었어요. 그런 게 낮에도 3마리가 그냥 뭉쳐 다니더라고요. 근데 사람을 보고도 내삐도 안 하고 슬슬 가요. 내삐기는 내삐인데 달아 내삐기는 하는데 아이고 속상하시겠어요, 많이요? 속상하다니요. 그래서 올해 안 하려고 했는데 또 때 되니까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농사지. 올해는 또 어쩔래나 하고 했는데 더해요. 점점 더해요. 집 뒤쪽에선 멧돼지들의 또 다른 흔적이 발견됐다. 녀석들이 뒹굴고 놀았을 진흙 목욕터. 멧돼지는 사방이 가려져 있는 은밀한 곳을 자신들의 휴식처로 삼는다. 인가 주변에서 발견된 멧돼지들의 목욕터는 이 지역만의 희귀한 풍경이다. 밤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려 강가 주변을 살펴보기로 했다. 갈 수가 없는 자리에. 이제 돌아야겠네. 불빛에 무언가의 움직임이 포착됐다. 너구리야. 물가를 배회하며 먹이를 찾는 듯한 녀석은 야행성 동물인 너구리. 나도 보인다. 너구리예요, 너구리. 경계심이 부족해 위험에 빠지기 일쑤지만 객과에서는 녀석이 최상의 포식자다. 얼마 뒤 고라니가 모습을 보였다.
낮이건 밤이건 이 지역에서 가장 많이 눈에 띄는 녀석들이다. 제작팀이 비춘 불빛을 멀뚱하니 바라보는 녀석. 이내 별일도 아니라는 듯 가던 길을 이어간다. 귀를 쫑긋 세운 채 연신 두리번거리는 녀석. 고라니는 겁이 많은 동물이다. 하지만 사람도 이렇다 할 천적도 없는 이곳에서 녀석들에게 두려움이란 없어 보인다. 촬영 기간 중 제작팀은 여우를 찾는다는 현수막을 볼 수 있었다. 북한강 상류 지역은 멸종된 것으로 알려진 호랑이나 여우의 목격담이 끊이지 않는 곳. 지난 2004년 3월 이 지역에서는 여우의 사체가 발견되기도 했다. 그러나 녀석이 왜 죽었는지나 진정한 야생의 여우인지는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단 하나의 개체를 가지고 유전자 분석한 것이 그것이 뭐 100% 확실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그 한 개체를 가지고 유전자 분석을 한 결과 다른 지역에 있는 그 지인뱅크라든가 그런 데에 나와 있는 유전 정보랑 비교했을 경우에 다르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나라의 토종 여우로 여우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1978년 지리산에서 사체가 발견된 이후 약 30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여우. 기억 속으로 멀어져 가던 여우의 출현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 하는가? 민통선 또는 비무장지대는 군사지역이다 보니까 일반 야출이 금지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희귀 야생 동식물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보다 더 자유롭게 더 많이 이렇게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민통선 지역이라 해가지고 특별히 그 지형이라든가 산림 구조가 다르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민통선 또는 비무장지대는 군사지역이기 때문에 첫째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야생동물이 감소하는 원인 중에 제일 큰 원인은 사람의 간섭입니다. 민통선 내 강가 옆에 가파른 절개지. 이동하던 제작팀의 기척에 놀라 재빠르게 달아나는 녀석은 사냥이다. 녀석이 지나간 곳을 따라 올라가 보니 바위 절벽 아래 좁은 길목이 이어진다. 좁은 길목 위에는 사냥의 배설물들로 가득하다. 윤기가 도는 것부터 하얗게 말라버린 것까지 오랫동안 지나다닌 길임을 알 수 있다. 가파른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고산지대에서 살아가는 사냥. 녀석이 나타났던 절개지 너머 길목에 무인 카메라를 설치하고 그 모습을 기다려보기로 했다. 크고 맑은 눈을 껌뻑거리며 카메라를 살피다 마는 사냥. 머리에 난 작은 뿔마저 앙증맞은 어린 녀석이다. 낯선 물체를 뒤로 하고 녀석은 왔던 길을 돌아간다. 얼마 만에 또 다른 사냥이 카메라에 잡혔다. 이번엔 뿔도 몸집도 제법 자란 녀석이다. 북한강 상류 지역은 사냥을 비롯한 많은 야생동물의 마지막 피난처다. 사람의 간섭이 배제되면서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지켜올 수 있었던 북한강 상류. 하지만 이곳도 변화가 시작됐다. 과연 언제까지 온전한 생명의 공간으로 이어질지는 결국 우리에게 남겨진 몫이다.